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꽤 쌀쌀하다, 그죠? 안 추운갑다. 내만 춥다, 그래, 문지더라. 아, 아무도 대꾸도 없어. 뭐, 추우면 춥다. 뭐, 말 좀 해라, 좀. 오늘 58페이지 할 차례죠? 58페이지 보면은 업무 정지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암기하자 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절에 가면 누가 있다? 사부가 있습니다. 사부가 결혼하자 이양이 두 번 업었다. 사망, 해산은 절치, 부정등록 절치,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절치, 이중등록 절치, 등록증 양도되어 절치, 이중소속 절치,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절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수행,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케 하면 절치. 상치는 신라시대 간직 이름이 뭐더라? 상대등이다,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니까 상대등이에요. 등사가 유고를 초과하여 정보 공개에 겸업하니 이중 두세 번 업무 보정이 금지된다. 이리 암기하자 했습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그죠? 이중 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유고를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법인이 겸업 제한 위반하였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2번 이상 받았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세 번은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가태료 처분을 3번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가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업무 보정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금지 행위라 했다. 즉 매무수거 정직투 이걸 위반하였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냥 한번 들어봐라 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절치와 상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입법 정책상 이거는 하나하나 사유를 나열하 했죠. 그죠? 하나하나 나열하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입법 정책상 열거주의라 합니다. 하나하나 나열했기 때문에. 근데 업무 정지는 입법 기술상 정책상 이거는 포괄주의예요. 뭉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죠? 암기하는 대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대표 왜 암기를 안 해도 되냐면은 58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업무 정지 사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번까지 있는데 15번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였습니다. 그죠? 위에 1번부터 14번까지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사유로 나열을 해놓고 여기에 언급 안 했더라도 이 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업무정지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자,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어요. 그럼 이자의 등록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되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럼 뭐 하겠다? 무슨 행정처분 하겠다? 업무정지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나열해 놓고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아침 밥 먹고 왔는데 좀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 간만에 아침 밥을 먹고 왔구만. 자,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니까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어요. 부정 등록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것을 나열해 놓고 언급을 하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질서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위반 사유를 해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것 두 번째,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회사는 6일 이하의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조금 잘못한다 해서 업무정지를 하면은 거기에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는 개공의 업무가 지장을 받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과태료 돈으로 질섭을 한다 했습니다. 대신에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면 대부분 다 행정처분은 절취 아니면 상취로 가 있는데 절취에도 비밀이라는 말은 없죠. 비밀준수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나열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58페이지에 박스에 1번부터 14번까지 다음 페이지에 14번 15번에 그 나오기 전에 14번까지 비밀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걸 적용해야 된다? 15번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법을 해석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3년인데 업무정지를 위반하고 나서 3년 동안 적발되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나가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업무정지 위반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 취소, 절취와 상취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적발이 되어도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등록 취소는 제척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업무정지 기준입니다.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6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부 다 조금 전에 말했던 1번부터 15번까지 위반하면 전부 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요. 그런데
행정 담당 공무원이 업무 정지 처분할 때 기준을 삼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 6월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6월과 나머지는 뭐냐면 3월인데요. 6월짜리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4개를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다 3월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결격 사유자를 소공 또는 중개 보존 등 경우 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기준이 6월이었죠. 자, 결격 사유 배웠어요. 보세요. 결격 사유 보니까 우리 개공 입장에서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는 등록할 수 안 받아주고 등록 후에 결격 사유 하면 절치였죠. 그죠? 고용의 입장에 볼게요. 고용 입장에서는 고용 전에는 고용을 안 받아줬어요.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 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2개월 내에 해소를 해라. 해소 안 하면 알겠다. 업무정지였거든요.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하는데 그 기준이 6월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번.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여보세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준은 6월이고요. 바로 밑에 12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6월이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이. 나머지는 보세요. 전부 다 3월이죠. 3월이죠. 시험에 다음 주 업무정지 기준이 6월인 것은 3월인 것은 다음 주 업무정지 기준이 6월인 것은 몇 개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4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3월이다.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상대 등록 취소 사유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한 경우, 이가 최근 1년 이내에 여기 이것까지 다 봅시다. 이거 그죠? 업무정지 2번 위반하고 또다시 업무정지 위반하면은 삼진아웃 제도라 생각해서 절취하라 했습니다. 그죠?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3번을 위반하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면은 상치였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그 기준이 6월이다. 경우의 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가중처분 되는 거,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박스 바로 밑에 59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봅니다.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준기간의 2분의 1, 업무정지 기준이란 말이 빠져야 되는데 왜 자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말이에요? 자, 업정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을 때 가중하더라도 최장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은 초과할 수 없다. 최대 6월이다. 최대.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나와 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거보다는 이게 법 조문 그대로 넣는 건데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업 전 개공의 지위 승계입니다. 행정처분 효과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반 행위 효과도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 전에 개공의 지위승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생각됩니다. 자, 개업 공인계사 중개업을 하다가 일정 기간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을 한다면 폐업 전에 이 개업공인계사의 지위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다. 승계된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보면 계약에서 보면 포괄승계, 특정승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기서는 민법에서 특정승계, 포괄승계 개념을 가져와서 이해를 한다면 포괄승계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 받은 것도 그대로 승계되고요. 잘못했다가 위반했다가 처벌 안 받고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그 위반 행위도 그대로 승계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 교재는 행정처분 효과부터 나와 있으니까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로 처분의 사유로 향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했습니다. 자, 개업공인계사가 여기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근데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재등록했어요. 그죠? 그럼 이 재등록했을 때, 이 위반했을 때 만약에 과태료나 업무정지 위반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기산해갖고 1년 이내에 있는 거, 여기에 1년 이내에 있는 것이 있다면은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림을 자, 이것부터 적어놓고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자, 3개월 폐업했다 치고요. 재등록했습니다. 여기 업무정지 위반하고요. 과태료 위반하고요. 여기 과태료 위반했다. 자, 3월 했지만 여기 기사 딱 해보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1년 이내에 돼 있더라. 1년 이내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 처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해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2번을 받았죠. 업무정지나 과태료 2번 받았죠. 다시 과태료 했으니까 뭐다?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예요. 이거 그대로 승계되니까 처분일로부터. 이해됐죠? 만약에 이게 1년이 아니다. 그럼 이 1년이 따져보니까 업무정지는 과거로 가보니까 1년 바뀌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옛날에 가졌던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 폐업 1년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 행정처분 각각 받았던 그 기간이 따져봐가지고 1년 이내입니다. 두 번째로 위법행위의 승계입니다. 위반행위의 승계. 자, 폐업전 위반 사유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유가 등록 취소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록 취소 위반을 했어요. 위반했는데 폐업을 했어요. 다시 재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1년간 폐업했으면 재등록한 사람한테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1년간 폐업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자의 등록의 결격 기간은 3년에서
마이너스 폐업기간 1년을 빼서 2년간 결격입니다. 2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이자의 등록의 결격기간은 3년에서 2년을 빼야 돼요. 폐업기간을 2년을 빼고 남는 기간인 1년간 결격입니다. 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만약에 폐업기간이 3년이라면 재등록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폐업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면. 자, 이 의미는 등록의 결격 사유 재파집자 등급 발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 의미는 만약에 등록 취소를 받았다면 이자의 결격 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에요? 이 법이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기간이다? 3년간 결격이에요. 근데 지는 등록 취소 처분을 위반하고 나서는 3년간 자발적으로 쉬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봐준다는 의미라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 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반대 해석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이거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근데 자, 업무 정지는 최장 자기가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자, 여기 업무 정지 위반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최장 몇 월이에요? 6월이란 말이에요. 최장 6월이에요. 근데 자기 자발적으로 이걸 1년을 쉬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가로 열고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폐업 전의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폐업기간 가로 열고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재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할 수 없다 소리죠. 그리고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됐습니까? 됐다고 보고요. 넘어가야지. 대답 기다리라고 하는 내가 아마.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60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개공이란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행정처분권자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절취, 상취, 업무 정지는 누가 해요? 누가 개공에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죠. 시군구청장만이 합니다. 즉 중개업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한 곳이 시군구청장이 했으니까 잘못하면 시군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누구 명의로 자격증을 받아요?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받아요. 그럼 자격에 대한 제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자는 시도지사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유 전속 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지금 현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같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자격증 받아서 경상남도 내에서 하고 있다면 당연히 경상남도 도지사가 하면 되죠. 근데 다르다면 누가 할 것이냐? 그죠?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뭐 세종시에 가서 하고 있다. 그죠? 충청도에 가서 하고 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하면 됩니까? 관할? 교부? 관할?
관할이에요? 교부예요? 교부입니다. 준 놈이 해야 돼요. 준 놈이 하는 거예요. 준 놈이. 안 준 놈이, 관할은 안 줬잖아. 지가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준 놈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취소 처분하고자 한다면은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하고자 한다면 의견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주에서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자격증 나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있다. 그럼 청문 받으러 경상남도까지 내려와야 된다 소리가 되죠. 불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을 하고 죄송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을 합니다. 즉 절차는 어디가 있습니까? 청문이라든지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교부시도지사에 통보를 하겠죠? 이래 하니까 그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 합니다. 통보를 하겠죠? 그죠? 종국적인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장난 많이 치거든요. 장난을 많이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준 놈이 뺏는다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준 놈이 뺏는다. 안 준 놈이 뺏으면 도둑놈이에요. 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상의하다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교부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양부정역에서 S를 붙은 거는 조금 있다가 자격 정지 사유하고 같이 암기하기 위한 겁니다. 양부정역에서 양은 자격증 양도 대여를 한 자입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부입니다. 부는 부정취득입니다. 부정취득.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이 개정 이력이. 옛날에 시험 문제지가 유출되었었어요. 네, 시험 출제 기간은 말 안 하고, 시험 출제 기간 이야기해야 된다. 산업인력 관리공단이었어.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학원 원장이 샀어요. 시험 출제 국장한테 샀어요. 그래갖고 학원생한테 돈 받고 또 다시 팔았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만 있잖아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기본수 가지고 찾아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유명한 아이스크림 선전 중에 저도 못 먹냐는 거 있습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모른다. 밑에 뚜껑 따면 설듯이 노는 그거 몰라가고 저도 못 먹냐 하는 게 있어요. 광고에 있는데. 저도 못 먹냐. 시험 문제를 저도 불합격한 놈이 있는 거예요. 돈을 몇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죠? 그게 술 한잔 먹으면 비추주 볼 때 포장마차에 술 한잔 먹을 때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죠? 거기 첩보가 들어가가지고 파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국장 뭐가지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그 사람 자격을 그때 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거든요. 부정 사용이거든. 자격을 취소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물론 재판에 가고 취소는 됐지만은. 그죠? 그래서 부정 취득으로 바뀌었어요. 사용해서 취득으로. 저도 못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한 14인가쯤 될 거예요, 14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횟수는 몇 회인지는 까물까물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되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정취득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만 자격만 취소합니다. 자격만 취소해요. 양부정, 정이니까 정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자, 자격정지라면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된 경우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된다면 1-1이고 자격 취소. 마지막으로 역이네요. 역은 다른 법은 필요 없고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입니다. 징역형 선고.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야 자격 취소지,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받는다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등록의 결격 사유도 아니고, 벌금형은 등록의 결격 사유도 아니고요, 자격 취소 사유도 아닙니다. 양부정역에서 이등설이 그금을 받으면 자격정지다. 이등설이 그금을 받으면 자격정지다 했습니다. 이는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이고 1-1인데 그냥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고 1-1인데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 취소입니다. 똑같은 이중소속인데 그냥 평상시 때 한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인데 여기서 A 밑에서 있다가 자격정지 받아가지고 업무 못하니까 다른 B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자격 취소.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는 그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등은 중개기에 사용할 인장, 미등록, 미사용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격정지입니다. 설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이중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그거는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은 금지행위, 매무수거, 정직두 한 경우입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업무정지 기준기간 6월짜리가 결정상의가 있었어요. 암기하자 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도 자격정지 기준도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는데 6월짜리만 암기하시면 좋겠다. 이검입니다. 여기에 이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위반. 이검, 결정상의 이검. 이거는 그 기준이 6월이다. 똑같은 논리로 지어졌지만은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을 때 가중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업무정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세요. 취소사유 한번 볼게요. 취소사유.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3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나
다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공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무수행,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입니다. 4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양가로 2번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는 소공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격정지 사실의 통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하는데 무슨 위반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까? 자격 정지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지체 없이.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자격 정지 위반 사실만 지체 없이 통보.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밑에 박스에 보니까 6월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에 이중소속, 6번에 이중계약서, 7번에 금지행위. 6월이고 나머지는 3월이다.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자주 나왔었어요. 결정상의하고 이익은 모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중경감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처분권자 누구겠습니까? 국장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니까 국장이 지정 기준을 심사를 해서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하고, 그죠?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장한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권자다 정하시면 되겠고요.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지정의 임의성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 지정 취소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지정 취소밖에 없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조금 잘못하는 데서 지정을 취소해버리면은, 해야 된다 해버리면은, 선의의 피해자, 개공이 발생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은, 이거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네요. 그래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부정은 중개사법에서는 3가지가 딱 나옵니다. 부정은 아버지의 정이 아니라 나쁜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쁜 걸 말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취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지정받은 경우, 이 3가지 뿐입니다. 이럴 때 개공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고 3-3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지금 거래정보사업 지정을 받았네요. 이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좀 유하게 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
승인받은 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거래정보망을. 근데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 공개 의무 위반입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의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유일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행정형벌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번째로 개인의 경우에는 사망,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그죠? 그 밖에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된다.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자, 벌칙이 나오는데요. 벌칙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